본격적으로 금주의 건강 핫이슈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이건데요. 70대 여성 발병률 23배 증가, 폐경 후 급증하는 이것을 막아라. 과연 무엇일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40대 여성 3배, 50대 여성 8배, 70대 여성 무려 23배.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이 병의 정체는 바로 심장질환인데요. 폐경 이후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 여성의 심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돌연사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심장질환 증상은 갱년기 증상과 맞물려 구별이 쉽지 않고 여성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이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볍게 흘러넘긴 증상이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 폐경 후 70대가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노년의 심장질환, 정확한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정답은 심장질환이었습니다. 네. 폐경 후 70대가 되면 두세 배가 아니고 23배까지 증가한다니 저렇게나 발병률이 높아져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굉장히 놀라셨죠? 네. 40대가 되면 3배, 50대가 되면 8배, 70대가 되면 무려 23배입니다. 좋나요? 네, 여성분들은 이제 50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심혈관 질환이 급격히 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폐경 때문입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의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던 에스트로겐의 효과가 없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혈관 자체도 나빠지지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이런 심혈관 위험 인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여자분들의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갱년기가 되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장까지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 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과 혈관에 대한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에스트로겐 같으면 근본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저희가 안 좋게 생각하는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혈관 확장을 시키는 역할을 하던 거가 없어져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는 경우도 생기고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던 역할들이 없어지면서 혈관이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네.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성에 비해서 남성의 갱년기는 그렇게 아주 급격하지 않은 반면에 여성 호르몬의 감소는 아주 급격하기 때문에 폐경기 증상이 맞물리면서 잘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또 여성들은 심장병이 적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방심하기 쉬워갖고요. 그래서 폐경기를 전후해서는 여성들은 심장 또 혈관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위험한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가슴이 답답 더부룩 무기력증. 알고 보니 심장 때문.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 굉장히 또 위험한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바로는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뭐 고춧가루를 뿌린 듯이 뭐 쓰리다, 코끼리가 밟고 지나다듯이 아프다 그러니까요. 그런 증상이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증상은 뭐 더부룩, 가슴이 답답 이런 거는 뭐 소화불량인가? 그쵸, 저라면 헷갈리죠. 아니면 뭐 갱년기가 찾아왔나 이렇게 의심하고 자칫 놓치거나 발견이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슴에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아프다든가 뭐 쥐어 짜는 듯이 아프다든가 이런 통증이 전형적인 통증인데요. 여성분의 경우에는 뭐 절반수는 이 정도로 나타나지만 나머지 절반수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심 구토, 소화불량 이런 증상으로도 나타나고요. 심지어 두근거림, 그다음에 피로감 이런 것들로도 잘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주로 왼쪽 혈관에 병이 많이 생기는데 여성분들은 심장 하벽에 지나가는 혈관에 병이 잘 생깁니다. 이거 다르구나. 예, 심장 하벽에 생기니까 밑에 이제 그 위라든가 그런 장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이런 증상이 위장을 나타나게 또 되는 흐르는구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증상들이 보시는 거와 같이 갱년기 증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진단이 어렵고, 심지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셔도 여자분들은 증상을 그냥 명치 끝이 답답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빨리 시술로 이어지는 시간이 남성에 비해서 5분 정도 느리고요, 평균. 심지어 90분 이내에 시술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초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미국의 어느 한 보도에 따르면은 심지어 그 급성 심근경색의 64%는 아예 이전에 증상이 없었던 그런 여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각하네요.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비만하거나 굉장히 체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체력의 바닥을 조금
보시는 경향이 있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많으시고 또 나이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일상이시죠. 반면에 여성 같은 경우는요. 2018년 미국에서 된 연구에 의하면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여성 호르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 호르몬이 많다면 상대적으로 근육도 많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오히려 높았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 건증센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자신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매우 좋다 하고 생각하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주 나는 건강 상태가 나빠요 하는 사람들보다 심뇌혈관 질환 위험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거로 인한 사망이 특히 많이 증가했는데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여성이라는 건 사실 집안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챙길 게 많잖아요. 근데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챙기시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분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연세가 드시기 시작하면 혈관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경우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은 각별하게 주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증상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시고요. 여성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증상. 증상. 네. 표가 나올 텐데요. 예. 물론 여성분들도 가슴 가운데 쥐어짜는 통증, 뭐 다닐 때 그게 네. 제일 많습니다. 여성분들도 제일 많지만 자 남성과 여성을 자 비교해서 보시면 남성은 주로 왼쪽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말씀을 하시고요. 쥐어짜는데? 네, 여성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치, 상복부에 그냥 갑갑해요. 좀 이상해요. 체한 그냥 것 불편해요. 같아요. 네, 그렇게 화병인가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화병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도 다른데요. 남자분들은 보통 5분 이내에 끝나는데 여자분들은 5분 이상 지속됩니다. 지속된다. 네. 그다음에 동반 증상 자체도 남자분들은 전형적이죠. 호흡곤란이라든가 뭐 식은땀이라든가 이런 게 동반이 되는데 여자분들은 꼭 그 두근거림, 그다음에 어지러움증, 그다음에 등이 아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렇게 너무나 비전형적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자주 있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다른 질환과 헷갈리기 쉬운 만큼 각별하게 더 세심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한번 볼까요? 불안정한 동맥 경화반. 혈관이 찢어지기가 쉽다는 얘기군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은 동맥경화반 뭐 다 아시다시피 동맥병에 이제 찌꺼기가 쌓이는 거죠. 네. 이제 비유를 들면 우리가 쇠파이프 처음에는 깨끗하다가 설치한 지 20, 30년이 지나면 막 녹이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람 혈관도 그 정도로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녹이 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양이 많고 동맥경화반이 두껍고 이러고요. 여자분들은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얇고 그 대신에 얇은 대신에 그로 인해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 혈관 박리가 일어나게 되죠.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혈관 박리가 일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혈관벽이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급성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응급사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폐경 후 여성들이 심장혈관 조심해야 하는 이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세혈관 협착이 일어나기 쉽고 그 때문에 치료가 또 어려울 수가 있다고요. 미세혈관까지. 작아서 그럴까요? 네, 이 말이 너무 어려우시죠? 예.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보통 관상동맥 질환을 하는 거는 저 A 그림처럼 눈에 보이는 큰 관상동맥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직경이 2.5에서 3.5mm 정도 되는데 저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좁아지면 저희가 스텐트 치료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로 남성분들은 다 저런 병이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B 그림을 보시면 저 잔가지 같은 혈관 보이시죠? 세세한 혈관들이 있어요. 네, 저걸 그림으로 나타내서 저렇게 보이는 건데 사람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직경 자체가 0.1m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기에 혈류 장애가 오면서 협심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심장, 자기 근육의 입장에서는 뭐 큰 혈관이 좁아져서 혈류량이 떨어져서 아프나 예. 작은 혈관이 혈류량이 떨어져서 아프나 똑같은 거거든요. 피가 안 가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죠. 예. 근데 저 큰 혈관은 CT라든가 이런 걸로 얼마든지 진단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저 작은 혈관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CT라든가 그러네요, 이런 걸로 진짜. 진단이 불가능하고 스텐트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진단과 치료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련된 많은 질환에 여성분들이 더 취약하다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이 더 잘 안 된다. 혈관 합병증이
많다. 여성분들이 이 쓰리고 관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잘 안 됐을 때 혈관 협병증이 더 많아지기 쉽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남성에 비해서 고령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지니까 저런 거를 관리하는데도 체력이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뭐 비만을 조절할래도 또 어떤 음식을 좀 조절을 할래도 내가 힘이 좀 있어야 안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싶은 거 좀 피하고 이게 가능한데 그게 좀 잘 안 되시니까 관리가 어려운 것도 또 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체력이 떨어지면서 더 잘 생기는 거라서요. 나이 들면서 더 많이 생기죠. 근데 그에 따른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 또 심부전 같은 것들이 여성분들이 훨씬 두세 배 정도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합병증이 더 많은 거에 대해서는 심장이 손상됐을 때 그것을 다시 고치는 리모델링하는 능력이 여성이 좀 더 작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작은 혈관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혈관은 뭐 교감신경계나 부교감신경계 같은 그런 신경계에 의해서 수축하는 그런 거 말고도 이런 혈관 벽이나 근육에 의한 이렇게 비틀림, 혈관의 네. 비틀림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운반되는 게 어려워져요. 그냥 단순히 좁아지는 거 말고 비틀리는 그런 힘도 더 강해서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의한 영향도 좀 더 많습니다. 또 거기다가 여성들이 남성분보다는 아무래도 체구가 작기 때문에 약물이 분포하는 영역이 적어요. 그래서 부작용의 빈도도 좀 더 높기 때문에 여성들이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의 발생 비율이 좀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